기다리고 있다. 위에도 수트를 안 배웠어. 다들 처음부터 이제 배우는 거라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 더 확실하게 수트를 잡자. 수트가 수어보다 쉬워요. 수어는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고3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트보다 수어예요. 수어를 진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수트는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 일단 함수의 극한부터.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으로 개념 진행하면서 숙제는 유형편하고 RPM 이 두 가지를 숙제로 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처음 배우는 말이 나오잖아. 극한. 자, 이 극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8쪽 개념편 8쪽을 보고 있고 거의 지금 이 책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거니까 펼쳐만 보시면 돼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극한은 영어로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 그래서 얘를 국어 사전에 쓰다 보면 극한은 어떤 물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 얘를 극한이라고 해요.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불러주는데, 원래 예전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나서 함수 극한을 배웠거든. 수열의 극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과들만 배우는 미적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야. 근데 수열의 극한을 좀 설명하고 함수 극한을 설명하면 약간 좀 쉽게 받아들이니까 간단하게 내가 수열의 극한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수열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각각의 규칙을 가진 숫자들을 늘어놓는데, 자, 만약에 2, 4, 6 이딴 식으로 하면 얘는 2n이라는 등차 수열이야. 맞지? 이제 이렇게 딱 끝이 있는 수열을 우리는 유한 수열이라고 불러. 끝이 있다. 유한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싶냐면 극한에서는 이 수열을 계속해서 진행해보고 싶은 거야. 무한하게 계속해서 숫자를 이제 진행시켜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 이 숫자가 그 한글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 2, 4, 6, 8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 숫자가 우리는 점점 어떤다? 점점 커진다라고 밖에 말을 못해. 만약에 그래프로 찍는다면 얘들의 늘어놓는 걸 그래프로 찍는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직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숫자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알고 있을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한대라고 무한대. 얘를 무한대라고 읽어주고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뭐냐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해요. 현재 진행형이야.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늘을 계속해서 늘어놓게 되면 당연히 계속해서 커지겠지. 어느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자, 계속해서 커지는 무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렇다면 자, 비일이라는 수열이 있어. 3, 1, 마이너스 1 이게 떨어져. 일반형을 쓰자면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될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우리가 이제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이고, 이 극한에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작아지겠지. 그렇지? 그럼 걔를 뭐라고 쓸까? 당연히 무한대는 커지는 거죠. 계속해서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했는데 음수적이잖아. 음수.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주는 거야.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라는 얘기지. 또 어떤 수열은 이럴 수도 있어요. C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1, 마일, 1, 마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얘를 굳이 일반형으로 쓰면 마이너스 1에 n-1제곱인데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1, 1 계속해서 같은 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계속 진행해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 하면 진동합니다라고 불러요. 진동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를 것 같죠? 진동하게 되잖아요. 같은 폭으로 진동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을 거야. d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1, -2, 4, -8자, -20 해서 곱해져가는 등비수열이에요. 오케이? -20 해서 곱해져. 그럼 얘는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어.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자 이런 식이 돼요.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4였다가 -8였다가 즉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진동하게 되죠. 이것도 진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이 커지면서 진동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추이를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극한에서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은 어떤 물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란 말이야. 계속 진행을 시켰을 때 어느 하나의 숫자를 향해 갈 수도 있어. 걔를 발산과 반해서 수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렴. 내가 너의 의견을 수렴해줄게. 받아들일게. 어느 하나의 특정 값으로 가는 수렴이라는 게 있는 반면에 자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진다든지 진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수렴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이 n수열이라고 해보자. 자 2, 1, 2분의 1, 4분의 1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2분의 1이지. 일반항을 적어보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또는 2분의 1의 n-2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얘를 어디로 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였다가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8분의 1이었다가 16분의 1이었다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축에 가까워지지. 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얼마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이겠지요. 그치? 얘는 0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0에 수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일정한 숫자를 향해 가는 걸 수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F. 자, 이 일반항이 2야. 계속해서 2야. 그래서 일반항도 2고 계속 진행해도 그 값은 2야. 뭔 말인지 알겠지? 계속 무한하게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 멈추지 않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일정한 숫자를 향해서 가까이 가거나 이건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수열은 계속해서 진행시키면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 절대 0은 안 돼. 하지만 0에 가까워지지.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는 그냥 2인 거야. 가까워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 숫자가 그냥 2다 값이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크게 수렴은 두 가지야. 가까워지는 스타일과 아예 그냥 그 숫자가 돼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 가까워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자 FG EFG G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 자, 진동할 때는 대부분 발산한다. 그치? 일정한 폭으로 진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이 넓어지면서 진동한다든지 어느 특정 숫자로 가지 않잖아. 특정한 숫자를 향할 때만 수렴이란 말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진동하는 것들 중에서도 뭐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간다고 치자. 일반항을 쓰자면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1에 있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다가 4분의 1에 있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돼. 진동이죠. 진동이지만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x축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축에 가까워지면 0값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얘도 0에 수렴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 또한 0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얘기야.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진행시켰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당연히 수렴이 중요한 거죠. 수학에서는 수렴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리미트, 극한. 자, n, 항의 넘버, n은 항의 넘버예요. 몇 번째를 말하는 거. n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계속해서 키우겠다라는 얘기야. 무한대라는 말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항의 넘버가 계속해서 커질 때 그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에 일반항을 잡겠지. 이 수열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알파에 수렴하게 되면 알파가 극한값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수열. 오케이? 이런 수열의 n을, 항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 그럼 값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값이 아니어도 돼. 가까워만 지더라도 우리는 등호를 써. 약간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등호를 써버리니까 선생님 절대로 0이 되지 않잖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등호로 쓰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극한이 자 알파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죠. 수렴합니다 라고 해보면 첫 번째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이런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 값이 그냥 알파에요라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극한을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극한을 대충 얘기한 거거든요. 무한대 개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걸 좀 알고 나서 함수 극한을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극한은 이런 의미다. 계속해서 무한대를 향해서 보내버리겠다. 수열이기 때문에 항의 넘버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항의 넘버를 뭐 이항으로 보낼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 수열의 n, 수열을 내가 가리키면서 수열은 함수하고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쓰지만 F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일반항을. 규칙을 가지는 거잖아. 그 규칙을 F라고 나타내가지고. 근데 수열과 함수가 다른 이유가 수열은 이 n에 자연수만 들어가잖아. 1, 첫 번째야. 2, 두 번째야. 3, 세 번째야. 그런데 fx라는 함수는 x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그치?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열에서는 무조건 항의 넘버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값을 찾는 거야. 무조건. 수열은 무한대로만 보내. 무한대로만. 근데 함수에서는요, x값을 어떤 특정한 숫자를 향해서 계속 가깝게 보내버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하게 될 거야. 어떻게 이제 함수 극한을 다루게 되는 건지 알겠지? 자, 쉬는 시간. 시험 나왔어. 수요 가라고? 시험 지금 왔어. 알았어, 그래, 이따가. 오케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3교시. 네. 함수? 너희 확률이 어렵게 된다고 그랬다면서? 네, 확률은 조금 삐끗했어요. 삐끗?